미국이 중국에 이란산 대신 미국산 에너지를 사라고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유지해온 제재국 저가 원유 공급망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란에서는 중국산 방공망 성능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이란산 대신 미국산 석유 구매 확대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지도자와의 통화에서 러시아산 대신 미국산 석유 구매를 언급한 바 있는데 트럼프 방중 시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음 주 파리에서 미중 고위급 대표들이 이 문제를 놓고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In terms of the energy dominance that President Trump has put forward, we're in a very, very different position than when the Russians invaded Ukraine.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최대 목표가 이란 석유 통제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이 세계 3위 석유 매장국인 만큼 향후 미국이 생산이나 수출을 통제하거나 제한해 세계 석유 공급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현실화될 경우 그동안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등 제재 대상국 원유를 싸게 들여와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해온 중국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现在美国已经部分控制了委内瑞拉的这个石油，如果它能够有机会再去控制伊朗的这个石油，那么世界第一和第三大这个能源石油的这个储藏国都变成它的一个战略互数品。 이란 사태 이후 현재까지 3천여 명의 중국인이 대피한 가운데 일부 탈출 항공권 가격이 수억 원까지 치솟았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 과정에서 이란에 배치된 중국산 레이더와 방공 시스템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군사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에서까지 실전 성능 논란이 불거지면서 중국산 방산 장비 신뢰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베이징의 서남뉴스TV 배삼진입니다. 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장기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편에선 종전을 위한 중재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동 전쟁 우리 시간으로 이제 8일째를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에 지금 대규모 공습을 하고 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 그리고 미국은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 그러니까 지금부터 최대 규모 공격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인데 현재 전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보면 1단계 군사 작전은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단계 군사 작전이라고 하면 참수 작전을 해서 하메네이를 포함해서 48명에 이르는 지도부를 제거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방공망을 제거하고 드론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탄도미사일 발사대도 이제 제거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 돼서 영공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의 해군도 거의 괴멸을 시켰기 때문에 영해까지 이제 장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란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 타격을 받다라고 보고 지금부터는 제2단계 작전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2단계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군사시설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드론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 그리고 이제 미사일을 생산하는 공장,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중요한 산업 인프라. 여기에 대한 공격이 아마 2단계 작전일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대 규모의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또는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곳에 대대적인 공습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도 또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14곳의 주둔에 있는 미군의 기지들을 향해서 이란이 드론이나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 미군 기지를 제공해 준 그런 국가들을 향해서도 가끔씩 이제 미사일이나 드론을 발사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봉쇄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란의 그 미사일 공격은 90% 정도가 떨어졌고 예. 그리고 이제 드론 공격도 80% 정도가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여력이 충분하게
미사일이나 드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전세는 완전히 기울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것이 현재의 정세라고 볼 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기사로 전해드린 내용인데 러시아가 그 미군 자산의 위치 정보를 이란에 제공하고 있다라는 미 정보 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작년 12일 전쟁 때보다 정교하게 이제 미군 기지를 타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나온 건데 좀 러시아가 실제로 이렇게 좀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저는 러시아가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4년 동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4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드론이 사용이 되느냐 하면은 이란제 샤헤드 136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러시아에 엄청나게 이 드론을 준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러시아는 이 이란 샤헤드 136을 자체 모델로 만든 것이 계란이 거의예요. 계란 1, 2, 3 해가지고 자체 공장을 지금 돌리고 있어서 현재는 이제 이란으로부터 샤헤드 136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가 전쟁 초기에 이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할 때 미국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정보를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거기에 정보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러시아의 군사 자산들이 움직이는 것을 누가 제공해 줬어요? 미국이 제공해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러시아는 오히려 이란에 대한 도덕적 의무도 있는 데다가 지금 여기 미국의 함정의 이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투기 비행단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이란에다가 제공해 주는 것이죠. 너희도 했으니까 나도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이제 러시아가 이란에다가 지금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 대변인의 말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제공해 줬다고 하더라도 뭐 별 차이는 없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제공해 줘도 우리의 군사적인 움직임이나 뭐 공습이나 이런 데는 큰 차질이 없으니까 주려면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쿨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백악관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목표가 4주에서 늦어도 6주 안에는 완료가 될 거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 4주에서 6주라고 하면은 그러면 미국이 좀 원래 의도했던 그런 단기 전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뭐 원래는 뭐 2, 3일, 일주일, 2주, 뭐 4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다가 어찌됐든 뭐 4주, 6주로 갔고요. 지금 현재 중부사령부, 지금 현재 전쟁을 책임지고 있는 그 중동 지역 전체에 대한 책임지고 있는 것이 미국의 중부사령부가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하와이 있잖아요. 중부사령부는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전방 지휘소가 다 중동 지역에 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바레인이라든지 뭐 UAE라든지 뭐 그다음에 쿠웨이트라든지 이런 지역에 지금 다 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전쟁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9월 달까지 오히려 전투 병력이나 뭐 전투력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니까 그런 데 대한 것들을 국방부나 정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좀 편성을 해서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하고 중부사령부에서 얘기하는 거 차이는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주에서 6주 정도에는 이게 큰 전쟁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상전이 들어가지 않고 공습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옛날에 전쟁에 통해 가지고 미국이 공습 작전을 얼마나 했는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1991년도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공습을 38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간전에서는 워낙 이제 산악지대고 탈레반들이 산악 동굴에 여기저기 숨어 있으니까 사실상 공습할 대상도 별로 없고 장소도 없었지만 좀 길었어요. 67일. 이라크전 같은 경우에는 공습은 3일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상군이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4주에서 6주 정도 한다는 것은 뭐 대충 그 틀 속에서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같은 상태가 지속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90% 정도 다운이 되고 80% 정도 다운이 된다면 2, 3주 내에 중요한 공습은 끝날 거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그리고 그런 그 군수품을 생산하는 공장, 무기 체계를 생산하는 공장에 대규모 폭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프라까지 이제 파괴되면 그다음에 뭘 파괴를 더 해야 되죠? 3단계로 넘어가면은 이제는 이란 군사력이 이제 파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란 부대에 대해서 직접 이제 폭격을 하는 것은 사람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미국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뭐 그런 상태로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4주에서 6주 정도면은 이게 전쟁이 끝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2, 3주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이 네. 좀 무기를 네. 일부러 전략적으로 지금 조금씩 찔끔찔끔씩 내보내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처음에는 이제 많이 대응한다고 대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남아있는 게 얼마 없잖아요. 남아있는 게 얼마 없으니까 이것을 그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하나를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쿠웨이트에 떨어진 걸 보니까 쿠웨이트에 첫날 떨어진 것이 몇백 발 떨어졌는데 지금 떨어지는 거는 엊그제 떨어진 거는 몇 발밖에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몇 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90% 80%가 다운이 된 거고 지금 남아있는 무기의 핵심은 아무래도 극초음속 미사일일 겁니다. 그 정도가 남아있어서 그런데 그런 남아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6월 달에 12일 전쟁할 때 그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미사일이 1000기 정도 갔는데 그중에 이제 결정적인 그 폭발을 한 것이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 2발은 떨어졌거든요. 다른 거는 많이 격추를 했어도 95% 이상 격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위력이 있는 것이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이게 이제 한 발만 제대로 맞아도 미국으로 봐서는 그게 큰 손실이잖아요. 그런 걸 노릴 수는 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나 드론은 꽤 많이 소진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걸프 지역 국가들이 방공 미사일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현재 시간 4일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걸프 지역에 패트리엇 등 요격 미사일 추가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무기 인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요격 미사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란과의 전쟁으로 추가 수요가 몰리면서 제때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지난 2일 미군이 지원한 첫 군수품 수송분을 항공으로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걸프국과 이스라엘 모두 요격 미사일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의 공급이 이스라엘에 집중되면서 지역 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주한미군의 미사일 요격 방공 시스템인 패트리엇의 중동 반출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전쟁이 길어질 경우 다른 군사 자산들도 이동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두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고 강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실상 장기전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면서 실제 전쟁이 길어질 경우 다양한 주한미군 전력이 차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오산 기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진 패트리엇 미사일 외에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차출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요격 고도가 40km에서 150km인 사드는 현재 성주기지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사거리 300km인 전술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스도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수백 개의 자탄을 지상에 분산시켜 축구장 서너 개 크기 지역을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대표적 무기입니다. 군산기지에 배치돼 있는 MQ-9 리퍼 무인기 등 정찰 자산 역시 중동으로 파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렇게 주한미군의 주요 자산들이 대거 중동으로 차출될 경우 한미연합 방위태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주한미군 전력 운영과 관련해 한미 간 협의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미군의 자산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기를 갑자기 뺀다라고 하는 것은 전력 공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무기를 급작스럽게 얼만큼 저희 국방부와 미리 정부는 일단 이 같은 우려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미 간에는 긴밀한 소통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그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으로부터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지원이나 협력을 요청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주한미군 전력 차출과 관련해 한미의 주한미군 관련 긴밀한 협의는 늘 있는 일이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미국이 일각에서 제기된 군수 물량 우려를 부인하고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부인하며 반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충돌이 장기화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력이 중동 지역으로 차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이 다른 미군 기지에서 평택 오산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부분은 이른바 중동을 겨냥한 움직임으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게 봐야죠. 이미 사례가 있고요. 네. 이미 이동한 사례가 있고 지금 미국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탄약이 무한히 있다 얘기하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네. 무한히 있는 나라 아무도 없고요.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의 고민은 뭐냐면 지금 제공권을 장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MK계열 그 항공폭탄, 자연학합폭탄, 그러니까 MK82, 83, 84 같은 것들은 그런 건 충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권, 제공권을 장악하고 공격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네. 문제는 이제 방공망이거든요. 아. 요격 미사일. 그럼 패트리어트 저 한 발에 보통 40억에서 60억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고가 다량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포함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방공 미사일 재고가 급속히 축소되고 있고요. 네. 그 미국 입장은 이스라엘이 최우선 방어거든요. 거기다 지금 중동 국가로 이란이 확산하는 이유도 전쟁의 피로감을 확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무기보다 특정 분야의 고가 무기들, 방공 미사일들, 특히 예. 패트리어트 같은 것들은 조만간 이미 제가 보기엔 심각한 부족 상태일 거다. 이미 접어들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 방공 미사일 패트리어트 생산 이런 게 대량 생산 체계가 아니고 네. 사실은 일정한 주문 생산 체계예요. 이 전쟁 이전에도 미국의 특정한 고가 무기들은 재고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는 게 정설이었거든요. 네. 이미 우크라이나에 상당 부분 재고를 줬고요. 지난 6월 12일 전쟁 때 썼고 이번에 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급하면 안 갈 리가 없죠. 간다고 봐야죠, 사실. 예. 마영삼 전 대사께서는 이제 오랫동안 외교부 활동을 하셨으니까 네네. 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비군사적 지원 요청 받은 적 없다. 네. 이 정도 얘기는 보통 외교적으로 오가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국무부와 또 국방부와 우리 정부 간에 이런 얘기들을 주고 받는데 네. 충분히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충분히 우리 정부와 협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 중에서 특히 테크스 그리고 다연장 로켓, 고고도 요격 미사일 등의 투입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무기들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일단 방공망은 이제 패트리엇이 네. 있죠. 패트리엇이 있고 한 20에서 고도 40km까지. 그 다음에 이제 사드는 청주에 지금 상주에 있죠. 경상도 그 있는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고고도예요. 그러니까 고도가 70에서 150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급하진 않아요. 패트리엇이 제일 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테킴스는 뭐냐면 다연장 로켓입니다. 예. 다연장 로켓. 240mm, 이 39mm 정도 구경되는 것들을 다연장을 쏘는데 여기에 이제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그건 전술 지대지, 육군 전술 지대지 미사일의 약자예요. 에이테킴스가. 이거는 사거리가 300대거든요. 네. 이건 두 발이 그 포드 하나에 한 발씩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여기 프리즘이라는 이제 신형을 넣으면 사거리가 500km까지 나오거든요.
이걸 갖다가 걸프만에 이제 인근에 배치를 하게 되면 이란의 해안가에 있는 혁명 수비대를 타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한미군에 에이테킴스도 있고 지금 패트리엇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무기들이 급하면 옮겨갈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사드는 저게 이제 사드인데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고고도 탄도미사일 중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 종말 단계 미사일인데 방어 미사일인데 저것까지 갈까 하는 건 좀 약간의 그 의문은 있는데요. 네. 어쨌건 지금 말씀하신 패트리엇이나 에이테킴스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장에 필요한 무기들이고 문제는 우리한테도 필요합니다. 우리한테도 그 북한을 방어하는데 그러나 지금 미군의 상황을 본다면 지금 우리보다는 한국 방어보다는 지금 중동 이란전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예.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최근 4일간 이란의 미사일 발사 횟수가 많이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즉 이란의 미사일 비축량 얘기를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군, 즉 이스라엘에서 대사도 하셨는데 이스라엘군이 보는 이란은 아직 비축한 게 좀 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대체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한 이란 측에서 미사일 한 2,000기 정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는데 네. 현재까지 발사했는 그 양을 보면 한 500기 정도 상당히 많이 이제 비축을 해 놓아서 아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아끼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나중에 비축해서 잘 사용할 수 있다란 보장은 없습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미 공군과 이스라엘 공군이 계속해서 주시하는 것이 만약에 이란 측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그 발사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거의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금 미사일을 만드는 제작소 그리고 미사일을 숨겨놓은 저장소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가면은 이란 측도 이 미사일 드론 이게 계속해서 소진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염려하고 있듯이 미국 쪽에서 지금 미사일이 소진이 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고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데 결국은 이게 소모전으로 어느 정도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한 것은 두 세력 간의 상대적인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양쪽이 다 소진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는 어디냐. 지금 이란은 굉장히 많은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란 측에도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미군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도 있겠지만 예. 다양한 곳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장기적 되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일반 범용 폭탄 같은 경우는 재고가 충분히 있는데 네. 말씀드렸지만 패트리어트나 에이테킴스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우크라이나전에서 이미 소진을 했어요. 소진을 했고 오늘 만들어서 내일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란이 미사일도 미사일이지만 지금 이 드론에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미국이 썼던 게 루카스라고 하는 드론인데 네. 이란 공격할 때 그 원형이 이란제 샤헤드 136이에요. 이란 걸 베낀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지원한 걸 이란이 격추된 걸 가져다가 뜯어보고 그대로 만들었어요. 네. 다만 이제 안에 센서라든지 전자부품 같은 것들은 더 성능이 좋겠죠. 그러니까 이란은 샤헤드 136의 선진국이고 그 샤헤드 136은 만드는데 며칠 걸리지도 않고 예. 그다음에 가격도 한 2 내지 3만 불밖에 안 해요. 근데 패트리엇은 300만, 400만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지금 발사대를 파괴했다, 뭐 많은 미사일을 파괴했다. 근데 이란은 이 샤헤드 136은 제가 보기에는 끊임없이 생산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샤헤드 136도 사실은 요격하려면은 패트리엇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걸프 국가들의 최대의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나마 적어도는 아이언빔, 중건 데이비드 슬링, 다윗의 돌팔매라는 고고도는 에로 요 방어망이 있고 최근에는 아이언빔이라고 레이저까지 장착해놔서 저고도의 방어에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데 이 주변국들은 이 방어망에 로지 패트리엇에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가의 샤헤드 136이 와도 패트리엇 쏘는 거예요. 우리 천궁 투나. 그러니까 급격히 가성비가 일단 말이 안 되고 재고분이 없어요.
주변 국가들이 이런 장기적인 전쟁, 자기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할 대응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주변국들은 거의 재고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래 버티느냐는 사실은 미사일이나 국가 이런 장기전으로 가면은 어쨌든 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기죠. 문제는 시간 싸움이잖아요. 호르무즈 해협부터 시작해서 세계 경제 파국부터 이미 WTI 서부 텍사스 유가가 지난해 연말 55불이었거든요. 네. 지금 80불이 넘어요. 그렇게 보면 영원히 가면 지죠, 이란이. 네. 그러나 그 시간 싸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압박, 11월 중간 선거 이렇게 본다면 시간이 꼭 미국 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